안녕하세요. 강서대학교 이상철 교수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우리 텍스트 마이닝 중에서 의미 연결망 분석, 동시 다발 빈도 분석이라고도 부르기도 하고요. 아니면 시멘틱 네트워크 어널리시스라고도 우리가 부릅니다. 단어들 간의 관계에 있어서 중심 단어와 그 중심 단어와 연결된 단어들 간의 관계를 이용을 해서 어떤 단어가 핵심 단어인지, 이 소셜 네트워크를 방법을 이용을 해서 이거를 텍스트 마이닝에다가 활용을 한 게 의미 연결망 분석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기본적으로 지난 시간에 배웠던 형태소 분석 및 워드 클라우드를 하게 되면 기본적으로 우리가 이 전체 문서에 있어서 단어들의 개수와 이런 것들을 기본 그 형식의 정보를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고요. 오늘 이번 시간에 배우는 내용은 그렇게 단어에 대한 기본 분석이 끝난 이후에 우리 단어들 간의 관계성, 그 중심 단어와 중심 단어를 우리가 이용을 해서 단어들 간의 관계성을 보게 되는 의미 연결망 분석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난번에 만들었던 우리 형태소 분석 및 워드 클라우드 요 파일을 그대로 복사해서 사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요 앞부분만 이용을 할 건데요. 그래도 요걸 한번 하겠습니다. 02번인데요. 앞에 거는 01로 바꿔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의미 연결망 분석, 이렇게 의미 연결망 분석 이렇게 하면 되겠고요. 코어커런스 분석이라고도 우리가 합니다. 의미 연결망 분석 이렇게 해서 우리 앞부분을 바꿔주시고요. 의미 연결망 분석 이렇게 이름을 바꿔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기본 패키지 설치해서 한글 인식 이렇게 먼저 해보도록 하고요. 혹시 한글이 쓸 일이 있으니까 이렇게 해보고요. 여기서는 또 이제 한글을 인식해서 써야 될 겁니다. 뒤에 단어들이 한글이라서 그래서 먼저 요거를 인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시작이 됐으니까 다시 런타임 다시 재시작 해주고요. 그 다음에 KONLP 다시 또 시작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여기서 설치가 돼서 요 뒤에 거를 인식을 해줍니다. 자, KONLP 다시 설치를 해주시고요. 자, 됐습니다. 그 다음에 패키지 설치를 하는데 요 앞에는 똑같고요. 데이터 전처리 형태에서 분석까지 똑같은데 여기서 우리 몇 가지를 처리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추가로 우리 워드 클라우드는 안 할 거니까요. 여기서 빼주는데요. 자, 우리 4번 해가지고 요번에는 뭘 해줄 거냐면 우리가 의미 연결망 분석을 하기 위해서는 DTM하고 TFT 이런 것들을 만들어 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 DTM 만드는 우리 패키지들을 설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from scikit-learn feature extraction 해주시고요. 텍스트까지 쳐주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import 해주시고요. 이 중에서 counter vector rise 해가지고 이렇게 처리해 주겠습니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로 우리 또 써야 되는 게 우리 네트워크 그래프 방법을 쓰겠습니다. 이 네트워크 그래프를 이용을 해서 뭘 할 거냐면 centrality라는 게 있는데 그 centrality 중심성이죠. degree of centrality라든가 이런 것들을 계산을 하고요. 그 다음에 우리 그 의미 연결망 소셜 네트워크 어널리시스를 그래프로 그려줍니다. 그래서 그래프 주는 것까지 해서 쓰는 그 패키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import 해주시고요. 네트워크 X라는 게 있습니다. 얘를 as nx로 우리가 처리를 해서 갖고 오겠습니다. 자, 전체적으로 패키지 설치를 끝내줬고요. 구글 드라이브 연결, 그 다음에 데이터 갖고 오기까지 쭉 기본적으로 해줄 거를 해주겠습니다.
드라이브 연결해 주고요. 그 다음에 데이터 포맷 갖고 오고, 그 다음에 요거는 필요 없고요. 본문도 필요 없고, 전처리 작업 그대로 요거 갖다 쓸 거니까 앞에 전처리까지 하고 형태소 분석까지는 그냥 갖다 쓸 겁니다. 자, 형태소 분리를 해야 되는데요. 여기서 우리가 그냥 형태소 분석을 했지만 우리가 여기 의미 연결만 분석에서는 이거를 함수 처리해서 사용을 해야 됩니다. 예를 들 무슨 말이냐면 여기서 우리가 DTM 만들기라는 게 있는데 카운터 벡터라이즈라는 걸 이용을 해서 우리가 문서와 도큐멘트와 텀을 가로와 세로로 놓는 우리가 행렬로 변환을 자동으로 해줄 겁니다. 편리하게 해줄 텐데 이 카운터 벡터라이즈라는 게 하기 전에 이 데이터 원형을 가지고 그대로 갖고 와서 씁니다. 영어 같은 경우는 영어는 우리가 스페이스로 분리가 되기 때문에 형태소 분석에 대한 그 토크나이제이션을 안 해주고도 우리가 가능한데요. 한국말은 우리가 형태소 분석을 우리가 해줘야 되죠. 여기서 우리가 형태소 분석을 처리해주고 그 다음에 카운터 벡터라이즈로 넘어가야 되는데 그렇게 하게 되면 이거를 처리해주고 넘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주냐면은 요거를 우리가 함수 형태로 만들어서 카운터 벡터라이즈 할 때 요거를 토크나이즈로 인식해주게 처리해주는 방법이 있습니다. 제가 웬만하면은 우리가 그 함수를 잘 안 씁니다. 함수라는 거는 우리가 함수나 또는 객체는 프로그래밍 개념이기 때문에 프로그래밍에서는 이제 함수를 만들어서 자체 함수를 만들어서 많이 사용을 하거든요. 근데 데이터 분석에서는 굳이 함수로 안 쓰고 우리가 자동으로 거의 대부분이 우리가 순차적으로 처리가 되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 함수 처리를 많이 안 하고 사용을 합니다. 우리가 여태까지 함수 처리해서 사용하는 거가 거의 없었거든요. 근데 특별한 경우에 우리가 꼭 함수 처리를 해야 돼. 여기서는 함수 처리가 필요하기 때문에 함수를 만들어서 처리해 주는 걸 우리가 한번 사용해 보도록 하겠어요. 간혹 가다가 여기하고 뒤에 가서 한두 개 정도가 더 나옵니다. 그건 어쩔 수 없이 꼭 필요하게 써야 되는 파트가 있어서 우리가 쓰니까 잘 쫓아오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함수에 대해서는 우리가 아마 초창기 때 첫 번째 시간에 우리가 설명을 해드렸는데 우리가 아마 잘 이해가 안 됐을 거예요. 필요하시면 한번 거기를 보고 오셔도 되고 다시 복습하셔도 되고 여기 있는 거를 그냥 우리가 사용을 하셔도 됩니다. 제가 이제부터 설명을 해드릴게요. 자, 명사, 형용사, 동사 분리 함수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함수 형태로 처리해 주는 거예요. 함수를 만들 때는 먼저 def 해서 define 함수를 선언을 해주고요. 여기서 함수 이름을 줍니다. 여기서 okt 언더바 token이라고 우리가 함수명을 주겠습니다. 이 함수명은 제가 주는 거예요. 임의로 여러분들이 특정한 함수를 만들고 그냥 이름을 그냥 갖다 붙여주면 됩니다. 그러면 그 이름을 호출하면 여기 있는 게 실행이 되는 거예요. 자, 해주고요. 여기 어떤 값을 받아오는데 그 값을 받아오는 거를 파라메타라고 하거든요. 여기서 파라메타를 임의로 하나를 설정을 해줍니다. 자, 그러면은 어떤 값을 제가 넣어주면 그 값은 여기서 텍스트라는 파라메타로 받아서 그 다음에 처리해주게 되면 돼요. 여기서는 우리가 우리 리스트를 받아주겠죠. 여기서 보시면 우리 이거 리스트 형식으로 받아놨던 거를 얘를 텍스트라는 이거를 우리가 넣어주면 텍스트라는 파라메타가 얘를 받아서 처리해 줍니다. 우리 여기서 텍스트로 처리해 줬죠. 그래서 얘를 받아서 그냥 요 밑으로 처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함수를 해주면 우리가 파이썬에서는 4칸 들여쓰기가 있었죠. 그래서 여기서부터 하나를 다시 4칸씩 들여쓰기를 해줘야 됩니다. 그대로 들여쓰기를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스탑워즈까지 해주시면 되고요. 여기서 우리가 받아서 여기서 처리를 해줘야 되는데 여기서는 이미 함수로 처리해 줬기 때문에 요거를 우리가 굳이 안 해도 됩니다. 안 해도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면은 텍스트 tm 리스트 i도 여기서 굳이 안 해주셔도 됩니다. 바로 morp로 넘어가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 함수 처리해 주시고요. okt 그 다음에 이렇게 스탑워즈 여기까지 그냥 그대로 갖다 쓰시면 되겠습니다. 자동으로 얘가 알아서 처리해 주니까요.
자, 그 다음에 for 구문을 이용해서 word 똑같이 여기서 쳐주시면 되겠습니다. 똑같습니다. 여기까지. 자, 그런데 하나만 더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뭐냐면 함수 중에서 우리가 리턴 값 반환해주는 함수, 리턴이 없는 함수 이런 거를 처음에 우리가 옛날에 해봤을 거예요. 여기서는 이 값을 처리해 준 다음에 값을 반환을 시켜줘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이 값을 반환받아서 우리가 카운터 벡터라이즈를 실행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여기서 값을 반환받기 위해서는 여기서 이 for 구문에서 여기서 반환값을 받아줘야 됩니다. define에서요. 그래서 여기서 return 해주시고요. was 언더바 list 값으로 반환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요거는 우리가 함수 처리해 주니까 필요 없고요. 자,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함수를 만들었습니다. okt 토큰이라는 함수를 만들어서 이제 준비하고 있다가 우리가 카운터 벡터라이즈라는 거를 실행하면서 거기서 우리가 형태소 분리를 함수로 처리해 준 결과값을 받아서 벡터라이즈 처리해 주는 겁니다. 자, 여기서 됐죠? 요거는 그대로 우리가 쓰면 되니까 요걸 그대로 이용해서 함수로 선언해서 만들어 주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단어 빈도 분석이 있는데 요거는 우리가 이제 바꿔줄게요. 단어 빈도 분석이 아니고 이번에는 도큐멘트 그 다음에 텀 그 다음에 매트릭스. 자, 이렇게 해서 만들어 주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요거는 두 가지 옵션이 있는데요. 먼저 사전에 해주고요. DTM 만들기를 해주고, 그 다음에 이 만든 거를 가지고 나중에 우리가 저기 네트워크 X에서 사용하기 위해서는 우리 텀 투 텀 매트릭스로 또 바꿔줘야 됩니다. 먼저 우리가 DTM 매트릭스를 먼저 만들어 볼게요. 자, 여기서 다 지워주시고 이제 CV 해서 CV는 우리 카운터 벡터라이즈 카운트 벡터라이즈네요. 카운트 벡터라이즈 해주시고요. 여기서 우리가 옵션을 한 두 개만 줄 겁니다. ngram 언더바 레인저 해주시고요. 얘를 우리가 1대1로 주겠습니다. 자, 그래서 단어하고 단어 간에 1대1로 매칭을 해줘야 되겠죠. 우리가 그래서 1대1로 이렇게 해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 뭐가 있냐면 토크나이제이션. 여기서 이제 중요합니다. 토큰 이렇게 해주시고요. 이 토크나이저를 우리 위에서 만든 OKT 토큰을 여기다가 써주면 되겠습니다. OKT 언더바 토큰 해서 요거를 만들어줬던 거를 여기서 씁니다. 그래서 벡터라이저 하면서 1대1로 단어하고 단어를 매칭시켜 줄 텐데 그때 여기서 우리가 동사, 명사, 형용사 분리 함수를 여기다 집어넣어서 여기서 자체적으로 돌아가도록 처리해 주는 겁니다. 자, 여기서 코드들이 이제 필요하니까 몇 개를 더 눌러 볼게요. 밑에 있는 건 이제 다 없애줘도 됩니다. 요 밑에 건 안 쓸 거니까요. 자, 그래서 먼저 카운터 벡터라이즈 해가지고 개체 생성을 해주고요. 실행하겠다고 해주고 요걸 가지고 이제 만들어주면 되는데 DTM 언더바 카운트라는 값을 이용해서 저장을 해보겠습니다. 여기서 cv.pitch 해주면은 얘가 실행이 됩니다. 근데 우리는 실행한 결과를 그냥 바로 트랜스폼 해가지고 데이터 벡터라이즈 형태로 아예 여기 있는 값들을 다 변환시켜 주겠습니다. 자, 그래서 트랜스폼. 자, 피팅하고 핏까지는 얘를 실행해 주는 거고요. 실행해 주는 걸 가지고 다시 또 트랜스폼 해주면은 원래 형식으로 해서 원래 형식이 아니고 테이블 형식으로 우리가 모든 데이터 값을 변환을 해주는데 fit 언더바 트랜스폼으로 해주면은 이걸 실행해서 아예 트랜스폼까지 연결을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 tm 언더바 리스트로 값을 넣어주면 여기서 우리 만들었던 tm 리스트 있었죠? 자, 그래서 요 값을 보면 우리 요 값들이 있었죠? 요 값들이 2000개가 있었습니다. 대략. 걔를 여기다 집어넣으면 얘가 실행을 하면서 단어들을 여기서 OK 토커나이즈로 해서 단어 추출이 이루어지고요. 좀 띄어쓰기를 좀 해주면 단어 추출이 이루어져서 토커나이제이션에서 여기서 동사, 명사, 동사, 형용사가 분리가 되면서 이 값들을 카운터 벡터라이즈에 넣어서 단어, 문서 단어로 형식을 정리해서 만들어 줍니다. 자, 얘를 실행해 볼게요. 이제 실행해 주면 시간이 좀 걸릴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작동을 하죠, 지금. 자, 완료가 되었습니다. 자, 그래서 DTM 카운트를 이렇게 확인해 보시면, 여기 이 클래스 안에 들어 있어서 안 보이네요. 자, 그럼 이거를 DTM 언더바 df 형식으로 한번 바꿔보겠습니다. pd.data 프레임 해주고요. 여기서 DTM 언더바 count 언더바 to dance 해주시고 얘를 to list 형태로 바꿔주시면 이제 이 값들이 들어옵니다. 그 다음에 컬럼 해주면 이 값들을 우리가 CV 단어 워드를 위에다가 컬럼으로 불러오겠습니다. cv.get 언더바 picture 언더바 names out이라고 해주면 이 값들이 불러갖고 올 거예요. DTM 언더바 df로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만들어졌던 게 이렇게 이쪽이 행이 지금 도큐멘트입니다. DTM 도큐멘트 텀 매트릭스니까 이쪽이 행인데 행 번호입니다. 그래서 1번부터 시작을 안 하고 0부터 시작되니까 얘가 우리가 0번 문서부터 해서 총 1997번 문서까지 얘가 리스트 도큐멘트 번호가 이렇게 붙여지고요. 이 각각의 우리가 이름들이 텀 단어들이 이렇게 쭉 나와 있습니다. 단어들은 가나다 순서로 다시 정리가 돼서 이렇게 쭉 해서 여기 보시면 쭉 나와 있죠. 그래서 이 결과값들을 우리가 쭉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전체적으로요. 우리가 이 각각의 값들을 우리가 확인해 보고 싶으면 여기서 좋은 게 중에 뭐가 있냐면 우리가 제공해 주는 것 중에 여기 보시면 이거를 컨버터 해주면 얘를 테이블 형식으로 또 이렇게 바꿔줍니다.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인덱스 쭉 나와 있죠. 그래서 여기 보면은 총 100개까지 쭉 나와 있어서 요거를 우리가 확인해 볼 수도 있고요. 예, 근데 이거는 우리가 필요하지 않으니까 이렇게 말고 우리가 원래 형식으로 이렇게 처리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거는 이제 데이터 우리가 데이터 프레임 형식으로 저장이 된 거고 요 값 말고 요 값을 우리가 갖다 쓰시면 될 것 같아요. 요 값으로 처리해 줘서 쓰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 의미 연결망 분석도 그렇고 뒤에 가서도 우리가 요거를 많이 이용을 할 거니까 여기까지 만드는 방법을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고요. 자, 두 번째 우리가 실제로 이제 네트워크 분석을 할 때는 단어하고 단어하고의 관계입니다. 여기는 단어하고 문서와의 관계가 나와 있죠. 그런데 지금 여기 이거를 단어하고 단어 간의 관계에서 총 2000개 단어 중에 가게라는 단어와 가까이라는 단어가 0번 문서에 같이 나온 게 몇 번 있는지를 우리가 체크를 해줘야 됩니다. 그거를 위해서 우리가 텀 투 텀 매트릭스를 또 만들어줘야 돼요. 그래서 도큐멘트 텀 매트릭스가 아니고 요거를 이용을 해서 우리가 텀 투 텀 매트릭스라는 걸로 우리가 만들어 주겠습니다. 자, 그래서 두 번째는 4.2는 우리가 텀 투 텀 매트릭스를 만들어 줄게요. 자, 그래서 우리가 소셜 네트워크 그래프를 이용하기 위해서 단어하고 단어 관계로 다시 바꿔줘야 됩니다. 자, 그래서 얘를 하기 위해서 우리 TTM이라고 한번 만들어 볼게요.
ttm 언더바 count라는 걸로 한번 만들어 보고요. 얘는 우리가 ttm 언더바 count 해주시고 얘를 점 트랜스포즈 해줍니다. 트랜스포즈 해준다는 건 뭐냐면 얘랑 얘랑 바꿔주는 겁니다. 지금 보면 여기가 3176개네요. 그죠? 그러면 지금 행이 1900개고 2000개고 열이 3100개였는데 얘를 바꿔주면 이 단어가 이쪽으로 가고요. 그래서 텀 투 도큐멘트가 되겠죠. TDM 매트릭스로 바꿔주는 게 이 과정입니다. 이렇게 해주면 트랜스포즈 해주면 T가 앞으로 가고요. TDM 매트릭스로 바뀌어주죠. 그리고 얘랑 얘를 우리가 곱해주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해서 곱해주고 DTM 언더바 카운트로 해주면 트랜스포즈 시켜주는 게 DTM하고 TDM 매트릭스와 DTM 매트릭스를 곱해주면 텀 투 텀 매트릭스로 바꿔집니다. 그래서 이거를 한번 해볼게요. TTM 카운트로 우리가 확인을 해볼게요. 바꿔서 처리해 주겠습니다. 참 여기서 하나 더 해주면 이렇게 해주면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면은 요 값들이 중간에 값들이 자기 거는 0이 돼야 되거든요. 자, 이게 어떻게 바뀌는지 좀 처리해 주고 여기서 조금 세팅을 다시 한번 바꿔줘 볼게요. ttm 언더바 df로 우리가 변경을 해 주겠습니다. 그러면 pd.data 프레임 정식으로 바꿔주시고요. 우리 ttm 언더바 count 중에서 to 우리가 dance 하고요. to list로 바꿔주겠습니다. 자, 얘를 확인해 보고 싶으면 어떻게 처리가 되냐면 요거는 숫자 값들이 나옵니다. 자, 여기 좀 시간이 좀 걸리네요. 예, 요 값들이 나오고 그 다음에 해주고요. 우리 요게 있는 요 세팅된 요 값입니다. 요 값들이 들어올 거고, 근데 값들이 나왔네요. 예, 그러면은 여기 값들 다음에 우리 컬럼을 여기다 한번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ttm 언더바 컬럼 이름은 우리 cv 우리 네임을 갖고 오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 컬럼 해주시고요. cv.get 언더바 feature 언더바 names 언더바 out 요 값을 점이네요. 점인데 잘못 점 맞죠? 점 out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인덱스 값을 우리가 줄 텐데 인덱스도 이 값을 똑같이 갖다 쓰시면 되겠습니다. 왜냐면 우리가 텀 투 텀 매트릭스니까 위에 컬럼은 위에죠. 위에도 단어, 옆에도 텀 이렇게 해서 두 개가 동시에 들어오게 됩니다. df 값을 한번 확인을 해서 결과 값을 보도록 할게요. 자, 됐죠? 자, 그러면 가게하고 가게 가까이 요런 것들이 쭉 들어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쭉 보시면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건 자기 거가 나와 있네요. 이건 잘 안 보이긴 하네요. 네. 그러니까 여기 보시면 힘들다 하고 가끔이라는 단어가 이렇게 2000개 중에서 한 번 이렇게 같이 나왔다. 요런 의미거든요. 자, 그런데 여기서 보시는 것처럼 요 가운데 있는 이 값은 의미가 없고 요거는 0으로 만들어 줘야 됩니다. 그래서 얘를 우리가 아까 전에 설명하려다 말았는데 여기서 우리가 이 값을 ttm count 값을 점 해주시고요. 얘를 set 해가지고 0으로 이렇게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요 대각선을 여기 있는 요 대각선을 다 0으로 주겠다는 말입니다. 자, 다시 실행을 해주시고요. 다시 얘를 실행을 해볼게요. 자, 그러면 우리 아까 전에 봤던 값들에서
여기 가게하고 자기 사이에 이 값들은 다 0으로, 대각선 값이 다 0으로 나왔죠. 자, 이렇게 해서 ttm df 값을 이용을 해서 뒤에 우리가 분석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거는 우리 지워 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필요한 게 요거는 우리가 다 지워 주셔도 됩니다. 자, 지워 주시고, 자, 이제 5번입니다. 5번 우리가 5번은 centrality 우리가 계산을 해 보겠습니다. 중심성을 계산해 보겠습니다. 자, 중심성을 계산할 때 우리 네트워크 X 값을 우리가 갖고 와야 되는데, 네트워크 X에 우리가 를 우리가 선언해 줄 때 보통 G라는 값을 씁니다. 그래서 G 해주고요. nx. from underbar pandas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from pandas adjacent라고 해서 요 값을 갖고 와서 ttm underbar df로 선언을 해줍니다. 이 값은 뭐냐면 우리가 nx라는 게 데이터 그 형식이 또 따로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하기 위해서 from to matrix로 바꿔줘서 처리를 해줘야 됩니다. 아마 여러분들 우리가 그 R에서 하는 거 배우신 분들이 있으시죠? 우리가 수업에 이제 R에서 연장선으로 오니까 R에서 할 때는 우리가 이거를 GG 플러스 말고 우리가 거기서 우리가 배웠죠. 그래서 그때 우리가 from 하고 to 하고, 그러니까 출발 단어와 그 다음에 그 도착 단어, 이게 노드하고 노드 사이에 그 값을 from 노드와 to 노드로 우리가 선정을 해서 움직여야 되기 때문에 위에 있는 요 데이터 프레임 형식을 이용을 해서 우리가 네트워크 X에서 그거를 자동으로 이렇게 우리가 네트워크 그래프로 그려줄 수 있는 데이터 포맷으로 이렇게 변경을 해줍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변경을 해줘서 G로 변경을 해줄게요. 자, 그래서 센트럴리티 계산을 하기 전에 요거를 처리를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우리 degree of 를 생성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센츄럴리티를 생성을 하고 그 다음에 그래프 그리는 건 뒤에 가서 그래프를 그리는 것도 또 해보겠습니다. 먼저 센츄럴리티를 하기 위해서 우리가 degree of centrality와 betweenness centrality, 그 다음에 closeness centrality가 우리가 가장 많이 사용을 하거든요. 먼저 degree of centrality를 하고요. 요 각각의 센츄럴리티를 만든 다음에 얘를 통합을 해서 표로 만드는 것까지 우리가 한번 실습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degree of centrality 해서 DC라고 해주고요. nx. degree underbar centrality 이렇게 해주시고 G라고 해주시면 여기서 degree of centrality가 생성이 됩니다. 자, 생성된 거를 우리가 DC underbar df로 해가지고 데이터 프레임 형식으로 바꿔줄게요. 표로 우리가 정리를 해야 되니까. 자, 그런데 이때 우리가 필요한 게 degree of centrality의 단어 위주가 가나다 순서로 돼 있으니까 얘를 우리가 뭘로 바꿔줘야 되냐면 우리 그 단어가 많은 순서로 해서 센츄럴리티가 높은 순서로 해서 솔팅을 해줘야 되겠습니다. 그때 필요한 게 우리가 sorted 이렇게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dc.items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요 값들을 가지고 키값을 도출해 내고요. 이 키값에서 우리가 함수 처리를 또 해주는 게 있습니다. 그때 필요한 게 우리가 람다 이렇게 처리해 주시고
x 값을 해주시고 땡땡 x 다시 1번 이렇게 처리해 주시고요. 그걸 리펄스를 true로 이렇게 처리해 주시면 df 값으로 나옵니다. 자, 여기서 true 값으로 처리해 준 것까지 한번 볼까요? 그러면 이렇게 처리해 주고 items인데요. items. 자, 이렇게 처리해 주면 이런 식으로 우리가 나오겠죠. 그래서 제일 위에 보시면 수업이 가장 센츄럴티가 높네요. 그죠? 무슨 얘기냐면 수업이 모든 단어들하고 거의 78% 이상 연결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죠? 당연히 이제 우리가 수업하고 강의가 핵심이기 때문에 우리가 데이터 카운트, 즉 워드 카운트에서 클라우드에서 가장 단어가 많이 나온 단어일수록 다른 단어들하고 연결성이 가장 높겠죠. 연관이 돼 있으니까. 그죠? 그러니까 그런 것 때문에 우리가 이런 단어들을 계속 살려줄 거냐 아니면은 이거를 그냥 일반 단어로 보고 빼줄 거냐, 요거는 이제 여러분 하시면서 조절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